안녕하세요. 성수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우발부채, 충당부채,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 우리 프리테스트 6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발부채와 관련돼서 출제 가능성, 충당부채에 관련돼서는 28%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확인해 보죠.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1번.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예, 옳은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잠재적 부채와 잠재적 자산이므로 재무상태표에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지 않죠. 반면에 충당부채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부채가 되는 거죠. 2번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 이행할 전체 의무 중에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발부채 처리. 옳은 말이죠. 제3자와 연대하는 경우에 바로 이 연대 의무가 있는 경우 제3자가 이행할 걸로 예상되는 부분은 우발부채로 우리 회사가 이행할 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거죠. 3번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한 항목에 대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이 말은 바로 인식 요건이 충족됐다는 얘기죠. 이 표현은 부채의 인식 요건이 충족됐다. 자, 그렇다면은 이 경우엔 재무제표에 당연히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가 아니라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되겠죠. 있다가 돼야 되겠죠. 이 문제 답은 3번이래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주로 이렇게 말로 된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특히 기준서 문구들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바로 무형자산 파트에 나오는 기준서 문구인데 무형자산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 과거에 비용으로 처리했던 항목이 자산인식 요건이 충족하면 무형자산 인식하지 않는다. 그거는 과거에 비용으로 인식이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우발부채로 인식했다라고 했는데 얘는 부채인식 요건이 충족되면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이 말은 우발부채로 처리했다는 말은 아직 재무제표에 인식이 안 된 거예요. 충당부채 인식이 최초 인식이니까 좀 다른 얘기죠. 4번은 우발자산에 대한 정의네요. 과거 사건으로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 이걸 우발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7번 문제는 자본의 종합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자본의 기초자본이 나와 있고 자본거래와 뭐 단기손익들이 나와 있고 이걸 통해서 기말자본을 찾는 건데 이게 출제 가능성이 어떻게 되냐. 자본을 좀 이렇게 세분화시켰는데요. 자본종합은 무려 58%의 출제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두 번 보면 한 번 이상이 나온다는 정도로 매우 중요한 파트죠.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X6년도 초에 자본 60만 원이다.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초 자본이 60만 원이죠. 근데 단기순이익이 있으면 자본이 증가되겠죠. 2만 원 바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액면금액 500원인 주식 40주, 주당 1,000원에 발행하였는데 신주 발행비 2,000원 지출. 신주 발행이 있으면 자본이 증가되죠. 플러스 그 다음에 40주고 1,000원이다. 4만 원이 증가하는데 신주 발행비는 차감하죠. 2,000원. 그리고 38,000원만큼 자본이 증가할 거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 발행금, 자본 증가액 전체 금액 찾으려면 신주 발행에서는 순발행가액만큼 자본이 증가한다는 내용이 정리가 중요하겠죠. 자, 자기주식 3주를 3,000원에 취득, 주당. 자, 자기주식 취득하면 자본이 감소하죠. 마이너스 3주 곱하기 3,000원. 9,000원만큼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한 주를 1,000원에 처분, 자본이 증가하죠. 플러스 액정 타블릿이 엄청 좋네요. 필기하는데 너무 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익 처분으로 현금 배당, 자본이 감소하겠죠. 주식 배당, 자본 불변, 이익 준비금 적립, 자본 불변. 여기까지 계산해서 계산하면 64만 7천 원이 답이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답이 2번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본의 이제 전체적인 증감을 찾는 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자본이 증가, 이 거래가 자본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가 정리되어야 되고 증가액을 찾으면 되겠죠. 네, 그 금액은 바로 현금의 금액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예. 매우 중요한 유형이었고요. 자, 8번 문제 볼까요? 주식 배당 무상증자, 주식 분할, 주식 병합을 물어본 문제인데요. 출제 가능성은 8%.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관가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5%가 넘어가면 반드시 대비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먼저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이 주식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저의 기호긴 하지만 5번에 4번 미처분 이익여금이 되는 거죠. 얘가 자본금이 되는 거. 요게 주식 배당 발행자 입장에서 무상증자라는 것은 저의 기호긴 하지만 5번에 1, 2번 그러니까 법정적립금이죠. 혹은 2번 자본이익여금이 자본금 되는 거. 이게 무상증자. 주식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액면 조정이 되는 거죠. 500원을 액면하라 표현할게요. 500원짜리 주식 하나를 250원짜리 액면 두 개로 나누는 거. 이게 주식 분할이 되겠죠. 네, 주식 병합은 500원으로 표현할게요. 500원짜리 액면을 갖고 있는 두 줄을 하나로 합치는 거죠. 하나로 합치면서 액면이 10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주식 병합이다. 자, 옳지 않은 거 찾아보죠. 1번. 주식 병합의 경우 발행주익수 감소. 주식 병합은 두 개가 하나가 되니까 감소 맞네요. 반면에 주식 배당 무상증자, 주식 분할은 발행주익수 증가죠. 자본금이 된다는 건 신주 발행이 된다는 거고 주식 분할은 하나가 두 개가 되니까. 이번 주식 분할의 경우 주식 분할이요. 액면 금액 감소 맞죠? 주식 배당 무상증자는 액면 금액 조정이 아니니까 액면 금액 변하지 않겠죠. 3번은 주식 배당 무상증자, 주식 분할 모두 총 자본은 변하지 않겠죠. 4번은 주식 배당 무상증자, 주식 분할 자본금이 증가한다. 주식 배당 무상증자는 자본금이 증가하지만 주식 분할의 경우에는 액면 금액 조정이니까 자본금은 불변이죠. 답은 4번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4번 문제는 우선주 배당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출제 가능성 볼게요. 우선주 배당이 8%가 나오네요. 우선주 배당 8%. 그러니까 적은 퍼센트는 아니에요. 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보니까 X1년도부터 X3년도까지 배당 가능 이익의 부족으로 배당을 지급하지 못했다. X3년도 영업의 호전으로 22만 원 현금 배당을 할 계획이다. 자, 그다음에 보니까 보통주가 200주고 액면 3,000원, 배당률 4%, 우선주 100주, 비누적적. 비누적적이라고 하는 건 연체 배당은 가져올 수 없죠. 완전 참가적 우선주다. 완전 참가적이니까 자녀 배당에 대해서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녀 배당에 대해서 계산을 하려면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죠. 제가 만든 그림. 요게 전체 배당 22만 원이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액면이 2,000원, 배당률 7%. 보통주 배당금이 얼마냐? 제가 빨간색을 우선주 배당 계산해 볼게요. 1번이 우선주 단기분 배당이죠. 우선주 자본금, 그러니까 100주 곱하기 2,000원, 20만 원이 우선주 자본금이죠. 배당률 7%. 요 금액이 우선주 단기분 배당이 되겠어요. 14,000원 나오고요. 2번 연체 배당은 없죠. 왜냐면 비누적적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완전 참가적이니까 보통주 배당, 단기분 배당을 계산해야 되겠네요. 파란색이 보통주 단기분 배당이라 이해하시면 되는데 3번. 보통주 자본금, 그러니까 여기서 200주 곱하기 3,000원, 즉 60만 원인데요. 여기 배당률은 4%죠. 24,000원이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 자녀 배당을 계산해 볼게요. 자녀 배당을 노란색으로 보시면 이게 자녀 배당이죠. 제가 그림을 그린 게 자녀 배당을 파악하기 좋으니까 22만 원에서 14,000원과 24,000원 뺀 거죠. 즉 38,000원 뺀 거네요. 그러니까 18만 2천원이 자녀 배당이 나오네요. 자, 마지막 우선주 자녀 배당에 대해서 계산해 볼게요. 4번.
18만 2천 원을 자본금의 비율대로 논아가지면 되겠죠. 우선주 자본금이 20만 원, 보통주가 60만 원, 합계가 80만 원인데 약분하면 뭐 8. 그 다음에 우선주가 20만 원, 약분하면 2가 되죠. 뭐 4분의 1까지 되네요.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45,500원이 돼요. 이를 통해 우선주 배당금은 두 개 합계 59,500원이고요. 나머지가 보통주 배당금이 되겠죠. 보통주 배당금은 22만 원에서 59,500원을 차감한 16만 500원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된다는 얘기죠. 자, 10번 문제는 주당 순위 계산 문제. 확률 값수는 얼마 나왔냐? 28% 나오네요. 중요한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가중평균 보통 주식수 물어봤고요. 만주가 출발점이죠. 만주 곱하기 12분의 12. 무상증자가 있으면은 앞에 걸 다 묻고 1 플러스 무상증자 비율을 곱하면 되죠. 1.25가 되겠네요. 25%니까. 그 다음에 유상증자 있으면 플러스 5천주 곱하기 기간 고려하면 되죠. 12분의 6개월이 되겠죠. 7월 1일부터 12월 말. 또 공정가치로 발행했으니까 뭐 특별한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유통주식이 감소하죠. 마이너스 1000주 곱하기 10월 1일부터 12월 말 12분의 3이 되겠어요. 계산하면 14,750주가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식이 바로 나올 수 있게 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프리테스트는 제 이론 강좌로 본다면 기본 이론을 듣는 학생 혹은 기본 이론을 들었던 학생을 중심으로 연습을 했을 때 가장 큰 성과가 있을 걸로 생각되네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예,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